이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왔으니 문제없겠어.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절로 납니다. 어린 시절 운동 경기에서 팀을 나눌 때 이 친구가 우리 팀이니 걱정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일 잘하는 사람이죠.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와, 일본 최고의 경쟁 전략 전문가 구노스키 겐 교수가 만났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업무 능력을 기술과 감각으로 나눕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엑셀, 프로그래밍 등은 기술입니다. 기술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일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핵심이 아닙니다. 격차를 만드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올바른 문제를 설정할 수 있고, 감각이 있어야 문제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고, 감각이 있어야 어떤 순서로 전략을 펼칠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은 그 다음에 필요한 영역이죠.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는 논리나 기술만으로는 비즈니스를 리드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와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하죠. 자, 지금부터 일 잘하는 사람의 3가지 감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허황된 용어가 아니라 핵심을 쫓는다. 새로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3.0, 서브스크립션 모델, OKR, BRP 등 그럴듯한 문구나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무능할수록 이런 비장한 무기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니까 느닷없이 최신 키워드를 들먹이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키워드에 가려진 스토리를 이해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비장의 무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서브스크립션, 정기 구독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을 만든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CD로 판매하던 전략을 버리고 대담하게 구독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죠. 훌륭한 전략이자 경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서브스크립션으로 인한 성공일까요? 어도비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10년, 20년 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도비의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디자이너, 크리에이터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아졌죠. 어도비가 서브스크립션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사업 모델 덕분이 아니라 양질의 제품과 다수의 충성 고객층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어도비는 이런 조건이 사전에 갖춰져 있었기에 과감히 서브스크립션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어도비의 스토리를 모르고서 그저 모든 게 서브스크립션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신 용어를 쓰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 깊은 생각 없이 그저 그 단어를 말합니다. 이익을 내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핵심, 일련의 논리를 놓치죠. 일 잘하는 사람은 허황된 용어가 아니라 핵심을 쫓습니다. 2. 분석하기 전에 흐름을 생각한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란 일이 주어졌을 때 즉각 분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 전략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스왑 같은 프레임워크에 맞춰 분석을 시작하죠.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분석 조사는 유혹적입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일단 작업은 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경영도 전략도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의 순서부터 생각합니다. IBM이 1990년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 위기에 처하자 거스트너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발표한 IBM의 재건 계획은 올드했습니다. 공장 폐쇄, 직원 감축, 제품 가격 상승. 당시 유행하던 비전 경영, 애자일, 분해 같은 키워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어느 기자가
IBM의 새로운 비전은 없는지 묻자 거스트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BM은 지금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환자여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하게 필요 없는 것을 꼽자면 비전이죠. 출혈을 멈추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가격을 올리고 직원을 감축하는 무척이나 정통적인 방식의 구조 조정이었죠. 구조 조정이 마무리될 즈음 거스트너는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거스트너는 IT를 사용해 과제를 해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IBM을 솔루션 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프로가 대단한 점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A, B, C의 업무는 그저 나열되는 업무의 항목이 아닙니다. A가 있기에 B가 있고 B가 생김으로써 C가 나오는 식으로 시간순의 의미가 있죠. 요컨대 A와 B 사이에 논리가 있고 B와 C 사이에도 논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놓고 이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것만 하자.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점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길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이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따귀를 때린다. 안아준다.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는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 안아주고 나서 뺨을 때릴 것인가? 뺨을 때리고 안아줄 것인가? 순서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문제를 설정한다. 비즈니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는 이미 해결책이 널려 있습니다. 식량은 풍부하고 오락거리는 넘쳐나죠. 세상은 이미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컨설턴트는 문제를 현재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의 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이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기술은 이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에서 나오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정의하며 문제를 설정합니다. 지기가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이 문제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대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장은 문제를 정리합니다. 부장, 본부장 끝부터는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기술보다 감각이 중요해집니다. 문제를 설정하는 감각, 자원을 배분하는 감각, 일의 순서를 정하는 감각이 중요해지죠. 일을 어떤 순으로 맡기는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일하는 감각이 통째로 드러납니다. 비즈니스 리더가 끝없이 공부하고 책과 예술을 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누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것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그 감각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죠.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일 잘하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똑똑하게 일하고 싶다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